네, 3대 지수는 소폭의 약세 보이는데 오늘 반도체주는 그래도 강보합권 흐름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3% 오름세,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오늘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에 꼭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오늘은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시장은 수익률 게임 중 신고가 종목이 더 간다. 네. 자, 이번 주에는 저희가 사실 휴일이 많아서 오히려 그렇죠. 미증시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아주 긍정적인 제목이네요, 대표님. 제목은 조금 긍정적인데요. 네. 시장을 접근하고 우리가 주식 투자 관점으로 해석을 할 때 좀 어려운 장이 될 것 같아요. 아, 좀 이렇게 양극화가 되는 시장일 수 있나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면서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M7을 비롯한 기술주 종목 중심으로 해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시장은 네. 전체적으로 이제 소형주라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소형주 개별주라고 하는 종목들이 강세 현상을 보여주면서 이들 종목 중심으로 해서 수익률 게임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투자적 관점으로 볼 때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시장에서의 모습입니다. 네, 오히려 좀 난이도가 있을 수 있다. 네. 네. 제가 최근에 한 3주 동안의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2주 전에는 박스권 내에서 시장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그쵸.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저점 찍고 상승 전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 주는 고점을 향한 점진적 상승 흐름이 진행되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급격한 지수의 관점의 시장 흐름이 아니고요. 종목 관점이면서 시장은 조금씩 오르내림 반복 과정을 거치면서 저점이 약간씩 높아지는 이런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어렵지만 시장 자체에서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게 된다면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도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시장에서의 전체 모습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문제시되고 있는 어려움을 해석해 볼 수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게 된다면 유진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어떠한 방향으로 이번 주 내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제가 뭐 오프닝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전화통화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이것도 잘 모르겠고 네. 요즘에는 약간 관세보다 좀 비자 정책으로 돌렸나 싶어서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 모두에 유진 앵커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시장에 대한 긍정적 관점을 말한 반면에 유사남의 코멘트에서는 철강 관세에 대한 부과 정책을 얘기하면서 혼재된 상황에서의 관세 정책의 내용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서의 관세 정책을 짧게 제가 정리해 드리면서 관세 정책이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2만 포인트의 지수에서 17,500포인트까지 하락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안정화되는가 싶더니 4월에 글로벌리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17,500포인트에서 15,000포인트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죠.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시장의 전체적인 모습은 4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90일간 유예한다는 내용으로 시장은 최근 19,0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랬죠. 90일이라고 한다는 것은 7월 초순까지의 흐름에서 관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6월까지 흐름 내에서의 관세 정책에 대한 영향도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관세 정책에 대한 철강 부분도 영향을 준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제 쿼터제라는 내용으로 이제 우회적으로 미국에 수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철강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전체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 대한 부분의 영향력은 이번 주에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에 지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죠. 이 고용지표의
경우에도 실업률을 비롯해서 지난달과 크게 변동사항이 없는 내용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표 발표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관세 정책에 대한 내용은 이번 주에도 시장 영향력을 줄 수는 없다라는 측면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지난주부터 보여줬죠. 지난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장에서의 반등을 끌고 가는 시장의 주도성 종목들은 대형주였습니다. M7 종목 위주로 해서 시장을 끌고 오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지난주 후반부부터 시장의 색깔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시총이 작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시총이 100억 불에서 1000억 불 사이에 있는 종목들이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군의 흐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이러한 흐름들이 반영되는 가운데서 수익률 게임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목 간의 흐름에서의 최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카바나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고차 판매를 하는 그쵸. 네. 회사이고요. 이 회사의 주가가 최근에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탄력이 좋은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이외에도 필립 모리스라든가 그리고 대형주 내에서는 넷플릭스가 신고가 갱신 형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GE 같은 종목들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종목들이 최근 내에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의 공통점은 시가총액이 100억 불에서 500억 불 사이에 있는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주 후반부터 시장의 색깔이 변화하고 있는데 시장의 색깔은 좀 작은 종목, 시총이 대략 한 20위, 30위권에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형태의 진행이기 때문에 종목의 탄력성은 좋아지고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관심도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서 좀 떨어져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나쁘지는 않은데 매매하고 투자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서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주는 이러한 전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M7 종목 중심으로 해서는 보유 전략입니다. 주가가 크게 움직일 만한 자리에서의 네. 상황은 아니거든요. 팔고 다시 사는 고점 저점의 가격 차는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의 전략적 대응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부 남은 자금들이 현금화된 자금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들 종목들은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들, 앞서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네. 가능하고요. 또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 내에서 신고가를 갱신하기 직전 단계에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투자 전략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이번 주는 빠르게 짧은 대응을 통해서 변동성을 통한 투자 관점에서의 시장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투트랙 전략이네요, 이번 주는. 그렇죠. 네, 지금 M7이나 이런 지금까지 관심도가 높았던 종목들 들고 계시다면은 큰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보유 전략 주셨고 그 외에 지금 탄력을 보여줬던 종목들은 좀 짧은 대응, 이 변동성을 통해서 수익을 노려보자. 그렇죠. 약간 투자의 고수분들이 할 수 있는 전략이지 않을까.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으면 네. 우리가 이제 시장에 이제 포모라고 하죠. 다른 종목들 막 올라가는데 내 종목이 안 올라가면 상대적 박탁을 하면 그쵸.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큰 줄기에서의 흐름 자체는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시장이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좀 나는 빠른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보유 전략도 가능하고 나는 능동적 매매를 통해서 약간의 수익률 차를 가져가 보겠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종목과 시총이 좀 작은 개별성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하는 전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좀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는 그렇죠.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런 추세가 당분간은 좀 유효할까요, 그러면? 유효하고요. 과거에도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지난주까지 해서 물론 이번 주에 그 브로드컴을 비롯해서 몇몇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에 되어 있지만 네. 미국 기업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마무리 지었죠. 90% 이상이 실적 발표를 마무리 지었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어떠한 현상이 있었냐?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시즌이 5월, 8월, 11월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번 지수를 5월, 8월, 11월에 맞춰가지고 지수의 흐름 자체에서의 상황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월, 8월,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수가 점진적 상승을 보여주는 흐름에서 후반부에서는 슈팅이 나오면서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을 각각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기업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어지고 네. 그리고 나서 시장의 전체적인 모습들은 좋아졌다라는 지난해 어떤 시장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해서 이번 흐름에도 연동시켜서 해석을 해본다라고 할 때에는 6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는 시장의 지수적 관점에서의 상승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 이전 단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진적 흐름에서의 상승 흐름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소형주, 개별주 흐름에서의 강한 신고가 종목들 위주의 수익률 게임이 가능한 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매주 월요일에 이번 주 대응 전략을 짜주시고 그게 지금 계속해서 달라지다 보니까 아마 대표님 말씀대로 잘 따라가고 계신 분들은 좀 투자자로서 크게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KR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